자, 223쪽에 다인자 유전이라고 있다. 그래서 쌤이 다인자 유전하고 성경책처럼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필기라인 바로 3번 이렇게 안 된다. 바로 3번 다인자 유전이다. 그래서 이 다인자 유전은요, 너희들 고등학교 2학년 정도면 독립 정도는 전부 다 풀 줄 아는 스킬을 그 정도는 공부를 하고 알겠지? 나중에 연관 들어가면 좀 복잡하니까 그거는 고3들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고 너희들 내신에서 만약에 다인자에서 연관에 출제되어 버리면 전국에서 맞출 수 있는 애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많이 나와봐야 한둘 그 정도밖에 없다. 자, 그래서 다인자 유전이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뭐를? 형질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형질을 결정하는 게 우리는 다인자 유전이다. 그래서 그때 뭐 이렇게 대립 유전자가 있고 그 다음 또 다른 이런 대립 유전자 또 다른 어떤 이름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모두 모여야 뭐를 할 수 있다? 하나의 형질을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 알겠지? 자, 그러면 요거의 특징이 뭡니까?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로 다양한 표현이 나온다. 표현이 다양해요. 그 다음에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환경의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속적인 분포가 나와요. 연속적인 분포. 그래서 요걸 어떤 책에는 정규 분포 곡선이 나온다. 이런 단어 쓰지 마세요. 그래서 검은색으로 쓰는 거는 있잖아. 그냥 한 번씩 읽어서 되게 쉬운 부분이니까 알겠지. 그 다음 세 번째 다인자 유전은 우열의 관계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거 알아도 우열의 법칙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인자 유전에서는. 자, 그래서 우리 교과에 나와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피부색 나와 있어요. 우리 교과에 피부색. 그래서 피부색을 갖다가 보면 자, 얘는 일단 독립입니다. 서로 다른 염색체에 다 있어요. 독립이고. 그 다음에 큰 A와 작은 A. 이걸 큰 A하고 작은 A. 큰 B하고 작은 B. 그 다음에 큰 B하고 작은 B.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유전자인데 우열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문자 큰 A, 큰 B, 큰 D 이런 게 피부를 검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소문자인 작은 A, 작은 B, 작은 C 이런 게 희게 만들어요. 피부를 갖다가 희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다인자 유전은 힌트를 이걸 꼭 줘요. 뭘 주냐면 표현형은 대문자 수. 이 대문자 수가 결정을 한다. 이런 단어 나오면 무조건 다인자 유전입니다. 자, 그래서 표현형은 대문자 수가 결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큰 A, 큰 A, 큰 B, 작은 B, 작은 D, 작은 D 이러면 얘 대문자 3개거든요. 맞지? 그러면 이거랑 아니면 큰 A, 작은 A, 큰 B, 작은 B, 큰 D, 작은 D 얘는 대문자 3개거든요. 그래서 얘랑 표현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큰 A, 작은 A, 큰 B, 큰 B 이래 들어가면 대문자 3개 썼으니까 작은 B, 작은 B 얘들 표현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알겠지? 그게 바로 다인자 유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걸 갖다가 선생님이 가계도를 한번 써보면 자, 어버이다. 어버이에 일단 네
흰놈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그 다음에 스몰 b 스몰 b 요거 매우 흰놈이지. 요거하고 그 다음에 큰 a 큰 a 큰 b 큰 b 큰 b 큰 b 매우 검은 거지. 매우 검은. 그래서 이 두 개를 갖다가 교배를 합니다. 교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너희들 생식세포 잘 알아둬라. 얘가 가질 수 있는 생식세포는요, 뭐만 있냐면, 생식세포는 작은 a, 작은 b, 작은 b, 요거밖에 없고, 맞지? 그 다음에 얘가 가질 수 있는 생식세포는 큰 a, 큰 b, 큰 b밖에 없고, 맞지? 그래서 얘네들 생식세포 이제 교배를 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나오는 거는 큰 a, 작은 a, 큰 b, 작은 b, 큰 b, 작은 b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보면 우리는 중간 피부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중간 피부. 그 다음에 이 중간 피부끼리 또 교배를 해요. 큰 a, 작은 a, 큰 b, 작은 b, 큰 b, 작은 b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배를 했을 때 밑에 어떻게 나오느냐 이걸 알아둬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얘의 생식세포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야의 생식세포. 그렇지? 그러면 자 뭐가 있냐면 큰 A, 큰 B, 큰 D 요거 있겠지. 그 다음에 큰 A, 큰 B 이제는 작은 B 요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B가 소문자로 갑니다. 큰 B, 큰 A, 작은 B, 작은 B. 그 다음에 이제는 A가 소문자로 간다. 작은 A, 큰 B, 큰 D. 작은 A, 큰 B, 작은 B. 작은 A, 작은 B, 큰 B. 작은 A, 작은 B, 작은 B. 이렇게 해서 생식세포가 8개 나온다는 사실 좀 알아두세요. 교과에 있는 거는 기본적이니까 좀 알아둬라. 여기 지금 보면 대문자 3개, 대문자 3개 교배를 합니다. 근데 대문자 3개일 때는 생식세포가 8개 나옵니다. 알았지? 그럼 여기서도 8개 나올 거 아니야. 여기서도 8개. 맞나? 자, 그랬을 때, 요 밑에는 총 몇 개가 나올 거냐면, 이제 64개가 나오겠다. 맞지? 자녀. 64개. 됐어요? 자, 그럼 이 64개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파란색으로 쓸게. 표현형이지, 표현형. 표현형을 갖다가 보면, 누가 결정한다고 했냐면, 대문자 수가 결정한다고 했잖아. 맞지? 그래서, 대문자가 최소부터 최대까지 이게 결정을 하는데, 쟤를 보면, 대문자 수가 이 소문자 요 스몰 a, b, d 요쪽에서도 스몰 a, b, d 있을 거잖아. 그러면 얘들끼리 교배하면 대문자는 하나도 안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0개부터 여기 큰 a, b, d 요쪽에도 큰 a, b, d 교배하면 대문자 수가 6개 나옵니다. 알겠지? 그래서 6개까지 해서 총 표현형이 몇 개가 나오냐면 7개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7개가.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은 특정 표현형. 특정 표현형의 확률을 갖다가 계산해야 되는데 확률. 우리는 뭐를 갖다 쓰냐면 조합을 썼습니다. 조합. 그래서 조합을 우리는 NCR 있지 맞지? 요거를 갖다가 이용해서 특정 표현형의 확률을 갖다가 계산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특정 표현형의 확률을 계산할 때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할 거냐면 2의 n승분의 NCR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거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 n이 뭐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유전자형에서 대소
있는 자릿수고 R은 뭐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특정 표현형 가지는 대문자 자, 그렇습니다. 그치? 그래서 자, 일단은 나중에 우리 교과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 자녀 64개 중에서 부모하고 같은 표현을 가질 확률을 물어보거든요. 그럼 부모가 보면 대문자 3개를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대문자 3개를 가질 확률을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치?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 이제 우리 연습을 할 건데 어떻게 하는지 봐봐. 요거 좀 알아둬라. 요거 좀 알아둬. 여기다 표기를 할 테니까. 근데 요거 하나 좀 알아두세요. 뭐냐면 우리가 총 생수세포가 총 8개 있잖아. 맞지? 근데 우리가 대문자 개수가 영향을 주잖아. 대문자 수가 3개인 놈이 있고요. 대문자 수가 2개인 놈이 있고 대문자 수가 1개인 놈이 있고 0인 놈이 있잖아. 여기 생수세포가. 요거 확률 몇 분의 몇이에요? 전체 중에 몇 개 있노? 1개 있지? 요거 전체 중에 1개 있지? 요거 대문자 수 2개 갖고 있는 거 전체 중에 얼마 가지고 있습니까? 대문자 수 2개 가지고 있는 거. 하나, 둘, 셋 아이가? 8분의 3이지? 얘 8분의 3이야. 알았지? 요거도 좀 기억해 주세요. 대문자 수 3개, 2개, 1개, 0개 나오는데 대문자 수가 3개인 거 8분의 1, 대문자 수가 2개인 거 8분의 3, 1개인 거 8분의 3, 0개인 거 8분의 1. 그거를 갖다가 좀 알아놓고 자, 예전 문제 이것도 없더라. 일단은 지금 독립되어 있다는 것만 배울 겁니다. 독립인 상황에서만 배울 건데 자, 첫 번째가 큰 A, 작은 A, 큰 B, 작은 B 큰 B, 작은 B, 큰 B, 작은 B 요거하고 큰 A, 작은 A, 큰 B, 작은 B, 큰 B, 작은 B 이렇게 교배를 한다고 해볼게. 알았지? 그럼 이렇게 교배했을 때 우리는 알아둬야 될 게 첫 번째로 표현이 몇 가지 나오노? 7가지 나온다는 거 알아서 대문자 수가 0개인 것부터 대문자 수가 7개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이제 자녀가 나오는데 자녀도 보면 자릿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리 나올 거잖아. 이 6자리처럼. 맞지? 그래서 요 부분에 2개는 A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고 중간에 있는 2자리는 B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고 그 다음 여기는 D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지. 맞지? 근데 자, 요거하고 교배했을 때 여기 자리를 맞출 수 있는 게 보면 큰 A, 큰 A, 큰 A, 작은 A, 작은 A, 큰 A, 작은 A, 작은 A 얘를 다 들어갈 수 있잖아. 맞지? 네. 그러면 요 자리에 큰 A도 들어올 수 있고 작은 A도 들어올 수 있다. 두 가지. 그 다음에 요 자리도 큰 A가 들어올 수 있고 작은 A 들어올 수 있어. 두 자리. 알았지? 그 다음에 요 자리 B 들어가는 거 봐라. 큰 B, 큰 B, 큰 B, 작은 B, 작은 B, 큰 B, 작은 B, 작은 B. 그럼 이 자리에도 큰 B, 작은 B 다 들어올 수 있고 이 자리에도 큰 B, 작은 B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거 큰 D, 큰 D, 큰 D, 작은 D, 작은 D, 큰 D, 작은 D, 작은 D. 이 자리도 큰 D, 작은 D 다 들어오고 이 자리도 큰 D, 작은 D 다 들어와요. 알았지? 그래서 두 번째 뭐를 해야 되냐면 부모와 확률이 같은 거를 갖다가 찾아라 그러거든. 그러면 대문자 수 3개가 있는 걸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식을 어떻게 쓰냐면 자, 2에 요거 지금 아까 요게 자릿수로 그랬지. 2에 몇 승이냐면 2에 6승분에 그 다음에 6C 대문자 수 3개 있잖아. 3 요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맞지? 2에 6승분에 6C 3 그럼 2에 6승하면 얼마지?
64가 맞나? 63 얼마지? 얼마? 63 20이제. 그래서 32분의 10이다. 뭐 그렇게 우리가 계산하면 될 겁니다. 16분의 5가 이 정도 봅시다. 20. 자, 그렇게 보면 되고, 두 번째. 큰 A, 작은 A, 큰 B, 작은 B, 큰 D, 작은 D. 이렇게 간다. 알겠지? 요거 하고, 얘는 작은 A, 작은 A, 큰 B, 작은 B, 그 다음에 뭐 큰 작은 D, 작은 D. 이렇게 교배했다고 이렇게. 이렇게 교배하면, 자, 1번. 표현형은 몇 가지 나오겠느냐? 그러면, 여기서 대문자 수 한 개도 없는 스몰 abd 생수 보이지 맞지? 여기도 스몰 abd 있지 맞지? 그래서 대문자 수가 한 개도 없는 0부터 대문자 수가 제일 많은 거 여기서 생성되고 큰 abd 있지 맞지? 그 다음 여기서도 한 개가 올 수 있잖아 맞지? 그럼 최고로 많은 게 몇 개야? 4개까지 나오겠다. 그러면 표현형은 5가지다. 표현형 5가지. 0, 1, 2, 3, 4 이렇게 있지 맞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자녀가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자녀 자리가 6자리 돼야 되겠지. 이렇게 6자리.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는 A가 올 수 있는 자리인데 자, 잘 봐. 큰 A, 큰 A, 작은 A. 그 다음 요것도 큰 A, 작은 A. 작은 A, 작은 A, 작은 A, 작은 A.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 두 번째 자리는 작은 A밖에 못 들어옵니다. 앞에는 큰 A도 올 수 있고 작은 A도 올 수 있다. 그 다음 이거는 또 2형이잖아. 위에서 봤던 2형. 여기에 두 자리가 올 수 있고 여기서 두 자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얘도 똑같이 해볼게. 큰 D, 작은 D. 큰 D, 작은 D. 작은 D, 작은 D. 작은 D, 작은 D. 이 자리는 작은 D로 정해져요. 그래서 여기도 두 자리가 올 수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부모하고 같을 확률을 쓰라. 두 번째 확률을 쓰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자, 아까 0, 1, 2, 3 이렇게 네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표현이 맞지? 그래서 부모가 만약 이렇게 되면 야 뭐라고 써야 돼? 2의 4성분의 4씩 0 이렇게 쓰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 2의 4성분의 4씩 1 2의 4성분의 4씩 2 2의 4성분의 4씩 3 이런 식으로 그냥 확률 계산하면 됩니다. 맞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써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아니면 요렇게 조합을 통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 알겠지? 아니면 다른 방법 알려줄게. 지금 요거 그 옆에다가 적어놓고 어디다 좀 적어놔. 엄마가 생세포가 보면 우리는 대문자 개수가 중요합니다. 얘가 대문자 개수 최대 생세포 3개 있지. 그럼 2개도 있고 1개도 있고 0개도 있지 맞지? 그래서 3, 2, 1, 0 이렇게 갈 겁니다. 마찬가지 얘도 생체세포가 3, 2, 1, 0 이렇게 있을 거다. 알겠지? 3, 2, 1, 0 그러면 이제 이쪽 생체세포하고 이쪽 생체세포가 만나서 이 자식이 되니까 더하기 해야 돼요. 그래서 6, 5, 그 다음에 4, 3, 2, 3 더하면 5, 4, 그 다음에 3, 2, 4, 3, 2, 1, 그 다음에 3, 2, 1, 0 이렇게 되지 맞지? 그래서 생식세포 가지고 요렇게 쓰면요 일단 표현형이 어떻게 되니? 그러면 제일 많은 게 6부터 6, 5, 4, 3, 2, 1, 0 이렇게 해서 표현형 몇 가지? 7가지. 알았지? 표현형 7가지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부모가 그 대문자 수가 3개잖아 맞지? 그럼 대문자 수가 3개인 거는 요거 있잖아 4개. 됐어요? 그럼 봐요. 아까 선생님이 3개가 나오는 확률이 얼마라고 그랬냐? 8분의 1. 얘 8분의 3.
얘 8분의 3, 얘 8분의 1 기다 그랬고. 그 다음에 요거 8분의 1, 8분의 3, 얘 8분의 3, 얘 8분의 1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요거 3개, 이 4개지, 4개. 이걸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요거는 8분의 1 곱하기 8분의 1 더하기 얼마합니다. 8분의 3 곱하기 8분의 3, 8분의 3 곱하기 8분의 3 더하기 얼마? 8분의 3 곱하기 8분의 3, 8분의 3 곱하기 8분의 3 더하기 얼마? 8분의 1 곱하기 8분의 1, 8분의 1 곱하기 8분의 1. 이걸 계산해주면 64분의 1, 9, 9, 1이니까 20 나오지 않죠. 그래서 요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조합을 물어보는 게 보기 기니디 중에서 딸랑 하나만 나와 있으면 조합으로 계산하고 남은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더 나아요. 이게 시간이 걸리지만 이게 더 나은 이유가 표현형이 개수하고 다른 거 물어봐도 또 찾을 수가 있어요. 이 방법.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도 해볼게. 요거도.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보면 이제 요마 같은 경우에 생기세포가 아까 대문자수 3개, 2개, 1개, 0개 있다 그랬잖아. 맞지? 그래서 존마에 의한 거 대문자수 3개, 2개, 1개, 0개 이렇게 있고 요마 같은 경우는 생기세포를 한번 봐봐. 스몰 a, 큰 b, 작은 b. 작은 a, 작은 b, 작은 b. 그래서 대문자 개수가 생기세포에 보면 0개하고 1개까지 밖에 안 나옵니다. 맞지? 그래서 0, 1. 그럼 봐. 아까 얘 확률이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 얘들은 2분의 1, 2분의 1.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서 이거도 생기세포가 합치는 거니까 더하면 돼요. 요거 3, 2, 1, 0. 요거 4. 그 다음에 요거는 3, 2, 1 이렇게 있지. 그러면 표현형은 몇 가지 있니? 그러면 4, 3, 2, 1, 0 이렇게 해서 표현이 총 5가지 나왔다. 표현이 총 5가지. 야 이거 계산하면 이 값 얼마니? 이거 16분의 6이라고? 맞아요? 맞나? 그럼 16분의 6인지를 확인해보자. 지금 얘가 대문자수 2개인 거잖아. 맞지? 그럼 대문자수 2개인 게 요마 있고 요마 있고 알았지? 그럼 요거는 계산 어떻게 하냐면 자 요거 곱하기 요거 해야지. 16분의 3 더하기 요마 어떻게? 16분의 3 그래서 16분의 6 이런 식으로 알았지? 그래서 다인제 유전을 이렇게 부르는 절대 본인이 해주면 됩니다. 이거 알겠지? 됐다. 책조그렇지. 자, 책에, 자, 우리 거기 223쪽에, 자, 1번, 다인자 유전 줄주세요. 자, 다인자 유전 줄쳤으면, 자, 뒤쪽에 어디다 줄치냐면,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 거기다 줄쳐라.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 그래서 피부색하고 키, 몸무게, 뭐 이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걸 쌤 읽어볼게. 다인자 유전에서 표현형의 다양성, 그래서 그 밑에 계속 읽어볼게. 피부색은 서로 다른 상염색체의 세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 큰 ABC, 피부를 검게 만드는 대립 유전자. 작은 ABC, 피부를 희게 만드는 대립 유전자. 그 밑에 피부색은 피부를 검게 만드는 대립 유전자 수가 많을수록 검다. 그래서 대문자 수가 많을수록 검다. 그 다음 그 밑에 매우 흰 피부, 다 소문자. 매우 검은 피부, 다 대문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갈색 피부. 갈색 피부는 대문자 3개. 자손이 자신과 피부색 유전자의 같은 사람과 결혼하여 낳을 수 있는 자손의 피부색 분포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그 밑에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그림 보면 자, F1 봐라. F1.
큰 A, 작은 A, 큰 B, 작은 B, 큰 C, 작은 C. 옆에 보니까 G하고 똑같아. 큰 A, 작은 A, 큰 B, 작은 B, 큰 C, 작은 C. 합치니까 밑에 64개가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64개가 나오는 것 중에 옆에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정규 분포 곡선이 나옵니다. 알겠지? 자, 밑에 동그라미 1번 유전자형이 큰 A, 작은 A, 큰 B, 작은 B, 큰 C, 작은 C 요거인 사람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 유전자형 뒤에 줄쳐요. 유전자가 아까 생식세포가 8개 나온다고 그랬지? 알겠지? 8개 줄 다 치세요. 공부하면서 외우세요. 어떤 건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F2의 피부색의 표현형 그래서 뒤에 줄 쳐라. 0에서부터 6개에서 표현형 7가지. 표현형 7가지. 그 다음에 3번 F2의 피부색의 분포 그래서 피부를 검게 만드는 대림 유전자 개수가 0개 아니면 6개 자손이 나올 확률 64분의 1. 그 다음에 피부를 검게 만드는 대림 유전자가 3개인 거 그거는 밑에 보니까 64분의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계가 가장 크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대문자 수가 어떻게 얘들끼리 교배하면 어떻게 나온다고 됐냐면 대문자 수가 0, 1, 2, 3, 4, 5, 6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대문자 수가 맞지?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2의 6승분의 6C 0 이렇게 하면 된다. 요거 2의 6승분의 6C 1 그 다음 6C 2, 6C 3 이렇게 가면 된다. 알겠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4번 표현이 다양하게 되는 요인이 뭐냐 그러면 피부색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가 세상보다 많거나 피부색이 유전자뿐만 아니라 환경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면 피부색은 7가지보다 훨씬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가자. 2번 단일 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 우리 단일 인자 유전이 우리 앞에서 배웠던 미행 뭐 그런 게 있었지 맞지? 그 다음에 복대인 유전이 있었지 맞지? ABOC 혈액형 그게 단일인자 유전이고 다인자 유전이 방금 전에 배웠던 건데 자 형질의 결정을 봐라. 단일인자는 한 쌍이 형질 결정 다인자는 여러 쌍이 형질 결정 유전 형질 깃불, 눈꺼풀, ABOC 혈액형 이런 거고 다인자는 피부색, 키, 몸무게 이렇습니다. 형질 분포 그 밑에 화살표 있는 것만 줄쳐라. 단일인자는 불연속적인 변이 그러니까 우선과 열성 이거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인자 유전은 이렇게 정규 분포 곡선 거기다가 줄대로 놓으면 되겠다. 알겠지? 자 그러면 다인자 유전까지 갔는데 잠깐만 그거 잠깐만 봐라. 그거 보면 자 그거 잘 봐.
단일 인자 유전 요래 가지고 그 밑에 보니까 대립 유전자 종류가 두 개일 때 완전 우선과 중간 유전이 있습니다. 거기 중간 유전 줄 좀 때려놔라. 중간 유전은 우열 관계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우열 관계가 뚜렷하지 않다 보니까 그 밑에 표현형 몇 가지 나옵니까? 세 가지 나옵니다. 줄 때려놔라. 중간 유전은 표현형이 세 가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3개 이상 그걸 갖고는 복대립 유전이라고 되지 맞지? 그래서 복대립 유전 줄쳐서 너희들 복대립 유전 그러면 혈액형 생각하면 되잖아. 표현형 4가지 줄치. 표현형 4가지. 근데 그 밑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놔래. 만약에 A, B, O 이렇게 우열이 확실하면 표현형 몇 가지 나오겠습니까? 복대립 유전에서 우리가 혈액형에 쓰는 A, B 이렇잖아. 그래서 표현이 4가지 나오는 거잖아. 그래야 되면 표현이 몇 가지 나오게? 3가지 나오지 마. 3가지. A, B. 그 다음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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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O. 전부 A지. 그 다음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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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전부 B지. 그 다음에 O, O. 이거밖에 없잖아. 맞지? 그래서 표현이 3가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니까 다인제 유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상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성질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다인제 유전에서 표현형의 종류와 확률 구하기 팁 요래 가지고 1번을 보니까 표현형의 종류는 대문자 수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지. 그 다음에 2번 부모 사이에서 특정 표현형이 나오는 확률 계산 시 조합을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조건이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요. 지금 예제 1번은 선생님이 처음 필기 해줬던 그겁니다. 큰 A, 작은 A, 큰 B, 작은 B, 큰 D, 작은 D, 큰 A, 작은 A, 큰 B, 작은 B, 큰 D, 작은 D. 이 세 개가 한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공부하면서 밑에서 한번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있는 거 보자. 두 번째로 보면 큰 A, 작은 A, 큰 B, 작은 B, 큰 D, 작은 D인데 D가 스몰 전부 작은 거예요. 두 번째가 맞지? 이렇지? 그러면 자, 요거도 처음에 뭐 선생님 계산했던 대로 자릿수로 내가 계산하고 싶다. 그럼 말해. 요게 보면 어떤 자리가 정해지지? 작은 A 자리 정해지지 무조건. 맞지? 이렇게 하면 큰 A, 작은 A, 큰 A, 작은 A, 작은 A, 작은 A, 작은 A, 작은 A. 두 번째 자리는 다 작은 A야, 됐죠? 그 다음에 요거도에 보면 두 번째 자리는 다 작은 B입니다. 그 다음 요거도에 보면 두 번째 자리는 다 작은 B 자리 정해져요. 그래서 두 가지 있기 때문에 얘는 2의 3성분의 3C 2의 뭐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수학 계산할 때. 됐나요? 아니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가보자. 자, 얘 같은 경우에 대문자 수가 3개, 2개, 1개, 0개인 뭐가 나온다? 생기세포가 나온다. 그래서 아까 얘가 8분의 1, 얘가 8분의 3, 얘가 8분의 3, 얘가 8분의 1 이렇게 있다 그랬고 그 다음 얘는 생기세포가 뭐만 있어요? 0밖에 없어요. 스몰 a, b, d 이거밖에 없습니다. 대문자 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얘들 합치면 2, 1, 0 이거밖에 없잖아. 그럼 봐. 하나, 둘, 셋, 넷, 뭐 표현형 4가지 나옵니다. 표현형 4가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뭐 예를 들어 야 이거 대문자 수가 만약에 2가지다 이래 되면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얼마? 8분의 3. 그럼 봐. 대문자 수 2가지. 그러면 8분의 3 곱하기 이거 1이잖아. 맞지? 8분의 3 곱하기 1하면 8분의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 그래서 두 번째 거 있고 세 번째 거 아까 여기서 편 수업할 때 했었다 그랬지? 그래서 너희들이 집에 가서 뭐까지 풀었냐면 요거 연속 문제 4번까지 네 문제 있지? 다인제 유전 네 문제 요거 문제 풀어도 돼요. 알겠지? 그렇게 가면 되겠다. 오늘은 무슨 요일이지? 토요일이지.
너 시간표 나왔나? 아직 시간표 안 나왔나? 그거 문수가 언제가 시작이라고 그랬지? 21일? 생물인데. 그때 생물이야? 그럼 여유가 하나. 같이 쓴다. 아. 숙제가 어디지? 어디? 214. 자, 214. 쌤 다 풀어줄게요. 자, 1번에 가, 기역, 기역, 나, 니은, 디귿, 리을, 리음. 그 다음 2번에 XO. 3번에 작아지고 작아진다. 4번에 OXO. 5번에 1번 감소, 2번 증가, 3번 대륙성. 6번에 기억의 에어로졸, 미연의 응결핵. 그 다음 1번에 OOXOX. 그 다음 2번에 기억. 3번에 OXXOX. 4번에 기억 융해, 미연의 상승, 디귿의 낮, 리얼의 높, 미연의 감소. 5번에 AC. 답이 1번. 1번에 높았다. 2번에 1번 낮, 커. 2번에 작았다. 3번에 XOXOO. 오른쪽 1번 여름은 BC, 겨울은 AD. 2번에 1번 상승, 하강, 커진다. 2번에 상승, 하강, 커진다. 3번에 XOXOX. 그 다음 자료 3번에 1번 30%, 2번에 144, 3번에 일정하게 유지된다. 4번에 OXXOO. 오른쪽에 1번, 1번에 컸다, 2번에 증가, 3번에 상승, 4번에 화성 연료. 그 다음 2번에 OOXX. 그 다음 오른쪽에 1번 4, 2번 2, 3에 3, 4번에 1번 높아진다. 그 다음 2번 연교차가 작아진다. 5번에 5, 6번에 2, 7번에 디귿 리을, 8번에 2, 9번에 2, 10번에 5, 11번 3, 12번 아스팔트 면적이 증가하면 기온 상승하고 면적이 콘크리트 면적이 증가하면 기온은 하강합니다. 그 다음에 13번에 2, 14에 4, 15의 큰 순서대로 가나, 다 나가. 그 다음 16번에 5, 17번에 4, 18번에 5, 19번에 시베리아 고기압은 약해지고 아열대 기후 영향을 받는 지역은 넓어진다. 20번에 2, 21번에 기니비. 실력업 1번에 4, 2번에 1, 3번에 5, 4번에 3. 여기까지 틀린 놈이 먼저 보세요.
자, 확인해. 어? 221에 225? 225에 3번. 자, 3번. 그림은 지구에 흡수된 태양 복사 에너지 중에 지표, 대기, 우주 사이의 에너지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다. 지구에 도달한 태양 복사 에너지 100이고 지구는 복사 평을 이룬다. 이에 대한 설명 오늘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먼저 기억해보면 지표가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지표가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 얼마나? 지구가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 이 계산 어떻게 해야 되노? 앞에서 외웠던 거? 그러니까 앞에서 외웠던 거 해가지고 해도 되고 아니면 지표에서 거기서 뭐 보냐면 지표에서 보면 흡수한 양과 방출한 양이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지표 입장에서 흡수됐던 거는 태양 복사 에너지에 대해서 흡수됐던 양이 있었다, 알겠죠? X. 그 다음에 94, 거기 숫자 보면 94 흡수되는 거죠, 맞지? 대기에서 지표로 갔으니까 지표 입장에서 흡수된 양이야. 그 다음에 지표 입장에서 방출되는 양은 30 더하기 그게 102 더하기 12 그렇게 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x 계산하면 된다. 그러면 50인 거 이렇게 나올 거야. 그 다음 니은 지구 복사 에너지 대기 투과율은 10%보다 크다. 지표 복사 에너지의 대기 투과율은 10%보다 크다. 그러니까 대기 투과해서 우주로 날아갔을 거 아니야, 맞지? 우주로 날아간 양 12. 이거는 지구의 대기에서 흡수한 양보다 어때요? 10%보다 크지? 10이라는 값이. 대기에 흡수된 거는 100이잖아, 맞지? 102에 비해서 12는 1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T것에 대기가 지표로부터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흡수한 복사 에너지의 5배다. 대기가 지표로부터 흡수한 복사 에너지 양 얼마니? 태양으로부터 흡수한 복사 에너지 양. 대기가 일단 여기서 보면 대기가 흡수한 양은 얼마냐면 아까 지표에 흡수됐던 요 양 50있지?